1분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어떠한 인트레스트, 관심에 서로 간에 어떤 관심, 이익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자, 대중에게 좋은 게 뭘까? 그리고 페이스북에 좋은 게 뭘까? 그 사이에서. 그랬을 때 페이스북은 계속해서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optimize, 최적화했다는 거죠. 자신의 이득만을 최적화했다는 거예요. 전 페이스북 그런 프로덕트 매니저인 프란시스 허겐이라는 사람이 수천만 건의 그런 수만 건의 그런 페이지의 내부 연구 자료를 누설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요?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에 관한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잘 보고 있는 그 동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녀가 주장하기를 소셜 미디어 자이언트, 이것은 페이스북이겠죠. 페이스북은 그 플랫폼이 증오와 폭력적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데 플랫폼이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는 거죠. 왜 이것이 증오와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왜 이득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만약에 알고리즘을 고쳐서 좀 더 안전한 그런 곳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페이스북에 더 머물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클릭률이 떨어지겠죠. 광고를 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득이 줄어든다는 얘기, 돈을 덜 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자, 알고리즘을 바꿔서 안전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정보나 증오해 같은 그런 것들을 없애면 사람들이 더 많이 머물러서 광고를 클릭한단 말은 증오와 폭력적 그리고 자극적이고 잘못된 정보가 없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과연 맞을까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나 제가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 의견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같은 근무하는 페이스북의 근무자인데 이번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절대적으로 나의 경험과는 대척된다는 얘기죠. 또한 이것은 사실과도 반대다. 자기가 2016년 이래로 우리는 얼마죠? 빌리언 달러니까 13만 빌리언 달러를 세이프티, 안전을 위해서 쓰고 있고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쓰고 있으며 4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작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나 어떤 그릇된 폭력성 있는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쓰고 있으나 물론 완벽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MBC 뉴스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돈을 쓴다는 얘기면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인력도 많이 배치하고 있다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좀 더 의회 공청회나 기타 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거보다 더 강력한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걸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로 영어 이야기입니다. 영어 또한 이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유튜브에서도 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 여자가 주장하기를 뭐라 하냐면 소셜미디어가 이 플랫폼, 유튜브로 봅시다. 유튜버가 증오와 폭력적, 자극적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갖다 서 알고 있고 그것을 숨기는 이유는 알고리즘으로 막을 수 있음에 불구하고도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얘기해 보죠. 영어에서도 뭐 수능이든 아니면
뭐 공무원이든 뭐 기타 시험들이 있죠. 이러한 공식적인 영어 테스트에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첫 번째는 굉장히 이 출제 경향이라고 하죠. 출제 경향을 굉장히 분석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영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복종적인 그런 철저히 그들의 어떠한 의도를 따라가겠다라는 복종적인 형태가 있고, 자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저는 이거를 극우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극우 쪽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아 굉장히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출제자들을 엄청 깝니다. 출제자들이 엉망이다. 그들의 뭐 어찌고 저찌고 뭐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엉망이라서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출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어떤 반란을 꿈꾸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출제자들은 뭐 전부 다 바보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는 여기서 또 출제자들에게 너무 복종적이어서 영어를 배우는 건지 출제 경향을 배우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걸 제가 극자라고 하죠. 영어 이 극자 구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말할 때 출제 경향을 막 분석해서 해석하지도 않고 막 푸는 방법 보여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를 끌고 가는 거죠. 왜 제가 잘못된 정보라 말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매년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출제자들이 그렇죠? 출제의 어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매번 나옵니다. 난이도 조절에 왜 실패할까요? 인간이 하는 거라 그래요. 출제 경향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출제 경향에 맞춰서 탁 만든다는 건 100% 불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 따라갈 뿐이지 출제 경향은 매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하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이와 똑같으면 또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풀이법이 먹히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정확히 맞출 수도 없으며 대략적으로 맞춰가는 건데, 무슨 출제 경향이 완벽한 것처럼 그에 관련돼서 풀이법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극자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극우적인 형태로는 출제가 엉망이란다, 문제가 엉망이란다면서 학생들에게 반란을 꿈꾸는, 다시 말해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죠. 내가 이거 말이야 이게 문제가 엉망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쪽 사이트, 그리고 한쪽은 너무나 복종적이어서 뭔가 문제 풀이법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줘서 학생들을 끄는 그런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해요.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언저리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출제자도 인간이에요. 출제 경향을 정확히 맞출 수도 없으며 그에 따라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히 딱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시험은 그냥 간단해요. 시간 안에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안에 해석하기 때문에 그 영어 만점? 아니 98점 맞든 95점 맞든 간에 잘하는 거예요. 만점이든 95점이든 93점이든 잘하는 겁니다. 꼭 만점 맞을 필요 없어요. 만점 맞은 내가 만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에 따라 문제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문제, 익숙한 지문이나 익숙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잘 풀린 거고, 그럴 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 내용이 나오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해석이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생각 잘못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 극우와 극자가 문제예요. 이들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 미스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형편없다는 말로 잘못된 정보를 주고 헤이트, 증오감을, 그리고 폭력적인 그러한 어떤 뭐랄까 세계관 그런 걸 갖게 되겠죠. 예? 뭐 폭동이 일으킬 겁니까? 수능위원들 뭐 다 쫓아내고 뭐 그럼 구구라고 말하는 이 강사들이 들어가면 문제 잘 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 잘 내고 완벽하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 또 하나, 너무나 지극하게 출제 경향만을 분석해가지고 문제를 뭔가 풀이법이 있는 것처럼 비법처럼 보여주는 이 가짜들이 문제예요. 비법 없어요, 여러분들. 완벽한 비법 어디 있습니까? 그럼 출제원들 왜 필요해요? 다 문제풀이 하고 있죠, 다 전부 다.
이 두 사람 다 잘못인 게 간단해요. 여러분,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지 풀이법 테스트나 아니면 문제 기출 유형을 가지고 문제 풀어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수능에서 원하는 건 어쩌면 아카데믹한 부분이고, 특기평가는 또 아카데믹한 부분이 아니죠. 일상회화가 나오고, 토익 같은 경우는 경제에 관련된 그런 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간단해요.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시간 내에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왜 시간이 중요하냐고요? 아, 영어 시간이 뭐가 중요해? 아니, 영어의 능숙도라는 것은 시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 안에 들어야죠. 영어가 능숙한 거죠. 시간 안에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점수는 충분히 좋게 나옵니다. 이런 출제 경향 같은 거, 아니 문제 엉망이라는 거, 문제 엉망인데 어떻게 90점 이상이 매번 나올까요? 그쵸? 엉망이면 나오지 말아야죠. 이거 어떻게 읽고 해석하냐고요? 아, 이걸 뭐 내가 출제위원들 나와서 네가 이거 문제 해석하고 풀 수 있어? 너 풀 수 있어? 라는 얘기하는데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거고, 그러기서 영어 95점에서 나오고 만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오히려 더 전응한 거예요. 괜히 질 떨어진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출제 경향에 복종하는 듯한 문제풀이법 절대 잘못된 정보예요. 그리고 문제 엉망이라는 것도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 방어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 내가 공부해서 점수가 안 나오니 화가 나 있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풀어주는 그냥 심리적인 그런 거예요. 증오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죠. 증오심이 있거든요. 뭔가 잘 안 되면 폭력성도 나오고, 인간은 뭔가 깨부시고 싶고 막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게 바로 극우예요. 여기는 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중도를 지키세요. 그냥 여러분, 시간 내가 읽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페이스북에 그러한 두 가지 의견과,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영어에서의 극우와 극자 두 가지 형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